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요. 네. 요즘 부동산 문제 많은데 또 걱정도 많죠. 네. 요즘 이제 부동산이 많이 조금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돈이 비싸니까. 그렇죠. 접근하기는 좀 쉽지 그렇죠. 않죠. 특히 청년분들 임대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또 전세나 월세도 비싸.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계속 물가가 오르니까 네, 자산 가치가 그죠. 계속 오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임대를 좀 준비했어요. 우리 네, 김어수 네, 네. 센터장님이 네. 전세 임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는 가끔씩 뉴스에서 정부 정책으로 많이 들어보았지만 네. 그래도 들을 때 그때뿐이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네, 맞습니다. 막상 내 경우에 닥치면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네. 데나리온 이 방송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또 그때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찾으면 맞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신혼부부 전세 임대 1과 2가 있는데 네. 그죠? 1, 2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신혼부부 전세 임대를 준비하면서 네.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뿌듯한 거 하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뿌듯한 거. 저번에 우리 왜 청년아 힘내라 그래서 네. 청년 희망 적금 이야기를 희망 적금. 했죠. 그때 마감됐더라고요. 마감됐죠. 그래서 우리 데나리온을 보고 그거를 신청해서 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물론 이제 네이버나 포털에 보면 있지만 그래도 데나리온 보고 처음 알게 되고 용기를 내서 신청했는데 또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임대도 우리 모두에게 다 되는 건 언제 아니잖아요. 필요할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어도 뭐 교회나 또 이웃들에게 말해주면 되니까 예.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게 있다. 그렇죠. 뭐 될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을 고정시켜 놓으면 알람 설정해 놓으면 네. 항상 돈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전세 임대 1과 2 조금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전세 임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LH가 주택공사가 예.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 그거를 우리에게 재임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세 임대라는 것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신혼부부들에게 정책 자금으로 풀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재임대를 한다고 보면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러면 LH공사는 집주인하고는 소위 시장가, 정상 가격으로 그렇죠. 계약을 할 것이고 네네네. 그것을 다시 재임대할 때는 조금 낮추어서 그렇죠.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혜택들이 뭘까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청약은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인터넷에서 LH 청약센터에서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쪽을 클릭에 들어가면 네. 거기서 신청할 수는 있고 네. 자, 구체적으로는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신청 자격. 전세 임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오늘은 1을 다 이야기하고 예. 자, 그러면 1과 2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세 임대 자격은 첫 번째가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직전 연봉.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한다고 치면 예. 직전 연봉은 2020년이 됩니다. 2020년. 네. 아직 이게 다 안 나왔거든요. 직전 연봉. 네. 그러니까 올해 2022년 하면 보통 이제 직전 연봉은 종합소득세 이런 거에 다 고려해야 그렇겠죠. 되니까 네. 5월이 지나야 지난해가 네. 확정이 되니까 네,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5월 되기 전까지는 지난 2020년도가 직전 연봉이 되는 네. 거죠. 주로 이제 여름 이전, 그러니까 봄, 여름 정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께 보통 되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을에 신청한다. 이게 이제 수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희망 적금 같은 경우는 딱 하면 몇 달 안에 며칠에는 주민번호 예. 몇 번, 며칠에는 주민번호 몇 번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이 전세 임대는 1년 동안 정책 자금을 풀어서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기간은 올해 2022년 1월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수시로 모집을 예. 하는 거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봉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좀 봄에 하는 게 좋지 않냐. 연봉이 좀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무래도 겁니다. 연봉이 많아지면 조금 불리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랬을 그렇군요. 때 이제 직전 연봉이 이제 그런 개념이 되고 네, 여기에 외벌이와 맞벌이가 있는데 예. 외벌이 기준은 이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그다음에 맞벌이 경우는 예. 100%가 아니고요. 90%를 90%. 인정해 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넘어가면 신청 조건이 안 됩니다. 자격이. 예, 근데 저게 이제 신혼부부니까 일단 자녀가 없다고 보고 네. 한 2인 가구 또는 한 3인 가구를 한번
샘플로 비교해 보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2인 가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2인 가구인 경우에 네. 외벌이인 경우에는 네. 월 소득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보면 70%가 한 360만 원 정도. 360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맞벌이인 경우 456만 원 정도가. 이게 이제 맞벌이 소득의 90% 네네네네네. 기준이죠. 그다음에 참고로 3인 가구는 이제 70%가 430만 원이고요. 43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56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2인 가구, 3인 가구, 특히 2인 가구 기준에서 70% 외벌이인 경우 360만 원 기준, 네. 그다음에 90% 맞벌이인 경우 450만 원 정도면 네네네네. 대체로 이 정도 소득이 평균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데나리온 보시는 분 중에도 맞벌이에서 뭐 7, 800만 원 버는 예. 분보다 제가 만나보면 그렇죠. 예. 대부분 500만 원 안 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대체로 전세 임대 1번에는 대체로 해당되는 분들이 대다수겠네요, 그죠? 아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럼 또 여기는 자산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 소득은 그런데 이 네. 소득과 자산 엔드 기준이죠. 네네 엔드입니다. 두 그러니까 곳을 다 충족해야 네, 된다.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돼. OR이 아닙니다. 엔드입니다. 그래서 총자산은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한 2억 9천 정도 됩니다. 총자산은 2억 9천만 원 네네네. 정도. 네. 총자산이 2억 9천이면 사실은 뭐 신혼부부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어지간한 재수가 아니면 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이 3억 정도를 아이가 쉽지 없는 않죠. 상태에서 모으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네. 3,496만 원이니까 자동차는 3,500만 원 이하 기준이니까 대다수 다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당첨이 됐는데 예.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자동차를 구매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너무 좋은 걸 샀는가 봐요. 그렇군요. 네. 또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를 속을 들어가 보면 할부가 많을 수 있는데 네네네네. 할부를 마이너스 시켜주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액면가로 액면가 치니까 들어가니까 할부 안 됩니다. 할부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신청 자격은 이제 그렇게 급여 수준과 총 자산 2억 9,200, 예. 자동차 이제 3,500만 원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원래 소유자에게 LH 공사가 임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임대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그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파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임대 1의 경우는 5%를 합니다. 5% 하고 네네네. 전세 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네. 부담을 한다. 네. 아주 혜택이 크다, 그죠? 예, 전세임대 1과 2의 차이는 이제 대출금, 지원금의 차이인데 1의 경우는 지원금 자체, 그러니까 대출의 한도나 지원금이 한 1억 2, 3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 5천을 내가 만약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 1억이라고 볼게요. 예. 계산하기 좋게. 1억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보증금 내는 게 500만 원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끝은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월세니까 이자가 있겠죠. 아하, 네. 예. 이자가 이제 1%, 2%니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네요. 이자가 1%, 2%면 거저네. 그럼 진짜 좋죠. 네.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 자금의 하나에 속하겠지만 네. 정책 자금의 이율이 1%, 2%가 많은데 그렇죠. 그죠? 네. 이 경우도 이제 그것에 해당되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세 임대 1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전에 전세금 지원을 하는 한도액이나 또 네. 대출 한도액이 지역별로 다르나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또 지역별로 왜 다르냐 하지만 어쨌든 자산의 가격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수도권 서울은 또 비싸니까. 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 또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는 세종시를 포함한 뭐 여기 서울 이렇게 부산 광역시, 5대 광역시가 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일반 도시, 예, 도시 지역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수도권을 네. 기준으로 하면 네. 지원 한도액은 얼마죠?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네. 그다음에 대출 한도액은? 대출 한도액은 1억 2,800인데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의 기준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네. 지원 한도액은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네. 대출 한도액은 1억 2,825만 네, 원인데 네, 네. 이것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죠.
합산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한도액이 1억 3천이고 대출 한도액이 좀 작은 이유는 그 보증금 때문에 그런 거고요. 500만 원 합치면 5% 합치면 같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출 한도액을 보면 됩니다. 대출 한도액. 네. 그러면 대출 한도액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1억 2,825만 원. 네. 광역시, 세종시 포함한 광역시는 9,500만 원. 네네네. 기타 도시는 8천만 원. 네, 거죠. 그렇게 되게 되죠. 보통 신혼이면 두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두 사람은 또 요즘 보면 신혼 부부들 첫 살림을 네. 원룸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전세금이 5억짜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총자산이 2억 9천이니까 거기에 이제 1억 얼마를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전세 임대 1은 일반적으로 좀 작게 출발하거나 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좀 작은 분들, 연봉이 좀 낮은 분들에게는 1이 되게 좋은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전세 임대 1번을 이야기했고, 네. 자, 1번과 조금 달라지는 2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부는 연봉이 좀 더 높은데, 그리고 연봉이 더 높은 만큼 좀 더 이자를 낼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분들은 일일이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예.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합쳐서 부부가 뭐 한 700만 원 번다. 예. 그러면 일로 못 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원래 전세 임대 1이 3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그 뒤에 2가 새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게 자격이 좀 다른 거죠. 자격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곳을 원하니까 네. 자격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2인, 아까 우리가 전세임대 1에서는 2인 가족 2인 기준으로 가족. 했을 때 1이 그 70%와 그렇죠. 90%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70%가 한 360만 원, 450만 음. 원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기준에서 90% 그러니까 100% 120%로 올라갑니다. 예, 100% 100. 네, 아까 70, 90에서 100, 100, 120으로 120.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100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이 500만 원. 2인 기준에서요. 예. 네. 그러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니까 590만 원 돼 있네요. 네, 그죠? 120%니까 120%, 590만 원 정도 590만 원.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1과 2가 소득 조건도 이제 2가 높아지는데 네. 그러면 선택하는 어떤 게 지원받는 규모나 이런 건 또 달라지나요? 네, 우선 제일 다른 게 아까 보증금이 다릅니다. 보증금이. 네, 전세임대 1은 1억 기준으로 보증금이 5%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세임대 2는 보증금이 5%가 아니고요. 예. 20%입니다. 네,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니까 예. 너네가 준비를 만약에 2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50%니까 4천만 원 정도를 그렇군요. 되파짓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 그러니까 더 넓은 뭐 결론적으로 더 비싼 전세를 얻을 수는 있으나 네. 부담하는 돈도 네. 많아진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이해하면 거죠. 되겠네요. 네네. 그죠? 그리고 예. 또 하나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건의 연봉이 달라지죠. 두 번째는 보증금이 좀 다른 거죠. 그 세 번째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금액도 다르죠. 금액은 아까 1억 3천 정도였는데, 예. 경기 수도권의 경우는 이거 2는 이제 지원 금액 자체가 2억 4천으로 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액도 다르다. 또 가장 큰 게 이제 실제로 제 고객들 중에 여기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 기존의 행복주택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1 같은 경우는 매년 2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연장을 1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0년을 살게 되는 거고요. 이 전세임대 2는 최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2번 연장해서 3번이니까 6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자녀가 중간에 생기겠죠? 네. 태어나면 2번 더 연장해서 10년까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형은 조금 일형에 비해서 좀 넓은 네. 여유 있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에 네. 이용할 수 있는 기간, 거주 기간이 1번에 비해서는 제한된다. 네네네. 또 반대로 1번은 2형에 비해서는 또 한 2배 정도 네.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좀 재정으로 조금 연봉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일을 하라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10년 이내에 또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젊었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면 네. 인생 전체로 볼 때 돈을 모으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저는 가능하면 2번을 선택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네. 1번을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역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아이 낳고 나면
뭐 여러 가지로 아이 양육비나 예. 또 매벌이 때문에 돈을 못 모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결혼해서 한 2, 3년 요 피크 때 거주 비용을 좀 줄이고 맞습니다. 차도 조금 그냥 중고차나 있는 거 쓰고 예. 열심히 자산을 모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청약을 시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세 임대 이 자체 제도 자체가 한참 돈을 벌 수 있는 피크 때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모을 수 네, 있도록 도와주는 네. 제도. 네, 또 맞습니다. 거기서 1형, 2형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네. 한번 고민이 필요하면 더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도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1번, 2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드렸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저희 대나리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토대로 또 다양한 뭐 네이버나 뭐 포털 같은 데서 정보도 보시고 또 LH 공사 가면 청약센터. 그렇죠. 네, 청약센터 가서 가면 공고문하고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세한 네. 또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나에게 네. 가장 합당한 제도와 또 그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대나리오는 오늘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이야기했네요. 그죠? 네. 주거 안정이 곧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죠? 주거가 네. 안정돼야 되니까 주거 안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